자, 저희도 앞서 짚어봤지만요. 최근 여당은 황교익 리스크, 또 야당은 이준석 리스크로 시끄러웠죠. 당내 갈등이 바깥으로 표출되자 원로들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표적 인물이죠.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두 사람의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민은 소매를 걷어붙인 백전 노장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치권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큰어른이 되신 두 분을 선정했는데요. 인물 소개를 위해서 한 분이 찬조 출연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이분은 모두까기 스타일이라서 좋은 말씀은 못 해주시겠다고 하는군요. 그럼 첫 번째 인물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자, 문재인의 상황은 이해찬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인물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상황이 이 전 대표라면 그럼 국민의힘의 상황은 누구일까요? 지금은 마이크를 독점한 것은 김종인이야. 80 넘은 할배가 나와서 다른 사람 말 못하게 하고 자기 말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설 기회가 전혀 없는 거야. 두 번째 인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홍 의원이 80 넘은 할배라고 디스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국민의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죠. 오늘 주민은 이렇게 여야의 상황 두 분을 모시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은 둘은 대통령제를 놓고 둘이서 선거전을 할 때 네거티브도 하고 뭐도 하겠죠. 네네.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까? 왜 저한테 네거티브를 합니까? 민주당 누누이 원팀 정신을 강조했지만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의 기싸움은 황교익 리스크를 두고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게 적절한지가 쟁점이었는데요. 특히 이낙연 캠프와 황 씨 사이에 내전 수준의 험한 말이 오갔죠.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연비복 입고 행사에 참석하시고 하는 이런 모양을 보니까 일본 정치인으로 잘 어울려요.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저는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전국에 투하를 한 꼴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황 씨에게 먼저 사과의 뜻을 전달하긴 했지만요. 교통 정리를 마무리한 건 이해찬 전 대표였습니다. 제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막말을 했습니다.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해찬 전 대표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 씨는 오늘 잦은 사퇴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물러나면서 특별히 이 전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직접 나서 황 씨에게 위로를 건네며 상황을 수습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을 대신해 원로인 내가 대신 위로드립니다. 너그럽게 마음 푸시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리라 믿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당내 자중질환을 잠재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경선 일정 연기 문제를 놓고 각 캠프 진영 간 갈등을 빚었을 때도 등장했는데요. 전면은 아니었지만 막후에서 사퇴를 진화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님 말씀은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미리 특별 장교를 만든 것이다. 논쟁이 없도록 1년 전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존재가 별로 없었다. 이 전 대표가 자발적으로 나선 거라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상황이 약간 다른데요. 반자발, 반강제로 소환당한 느낌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 대표와 일부 후보들 간 설전으로 당이 시끄러운 상황이죠. 이준석 대 윤석열의 싸움은 저거 논란을 거치면서 이준석 대 원희룡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녹취록 공개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요. 간신히 봉합 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내홍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의 주장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런 공방과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계기로 삼자고 어저께 제가
공개 글을 올리고요. 일단은 정리한 상태입니다. 이준석 리스크, 지금 당 내분 사태의 중심에는 이 대표가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헝클어진 당의 분위기를 추스르려면 어르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도부의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 어르신이 바로 이 대표의 멘토이기도 한 김 전 위원장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분 같은 분이 오셔서 좀 제대로 리더십도 발휘하시고 좀 그 질책도 좀 하시고 호통도 치시고 그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 전 위원장의 주특기 일명 츤데레입니다. 무심하고 쌀쌀 맞은 듯하지만 속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분인데요. 말로는 당과 거리를 두겠다던 김 전 위원장도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어제 광주 5.18 민주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비대위원장 시절 무릎 사과를 한 지 꼭 1년 만인데요.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조언을 남겼습니다. 녹취록 공방 등 당내 파열음도 곧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정당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이 대표는 내년 대선 승리를 이끌지 못하면 정치 커리어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잘 인식할 거예요. 이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맡을 생각은 없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요. 애정이 담긴 훈수를 둔 것 같은데요.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죠. 1년 되셨는데 광주 5.18 묘지에 가신 것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저도 김종인 위원장님 오랫동안 제가 모시고 일도 해봤는데 역시 오실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야의 두 킹메이커들이 다시 한번 일합을 겨룰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두 사람의 전적을 살펴보면요. 4전 2승 1무 1패로 이해찬 전 대표가 앞서고 있습니다. 둘의 첫 승부는 1988년 13대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민주정의당 후보로, 이 전 대표는 평화민주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습니다. 결과는 무명으로 평가받던 이 전 대표의 승리였습니다. 그 이후 김 전 위원장은 비례대표로만 5선 의원이 됐는데요. 그랬던 김 전 위원장이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이 전 대표의 상관으로 복귀합니다.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은 김 전 위원장, 친노 좌장이던 이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했는데요. 이해찬 의원은 어떤 이유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된 거예요? 그런 이유를 갖다가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정무적 판단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언론에도 대고서 그 얘기를 해요.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하며 탈당했고 이후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대표에서 물러나자 복당에 성공했습니다. 무승부였던 셈입니다. 이해찬 의원님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부처, 지난 21대 총선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공동상임 선대위원장,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 전 대표가 1승을 챙겼죠. 하지만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위원장이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막판에 박영선 후보의 장외 지원군으로 나섰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선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내심적으로는 이 선거 졌구나 그랬을 거예요. 만일 두 사람이 이번 대선에서 사령탑이든 후방 지원이든 재등장한다면 5번째 승부를 치르게 되는 셈인데요. 사실상 마지막 승부이자 가장 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웃을 사람은 누구일지 벌써 기대가 되는군요.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여야 백전노장들의 재등판, 마지막 승부의 승자는